198쪽. 영어로 하면? 볼게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는 이제 갈래별 그리기로 바뀌었어. 이제 중간고사에는 인문과 과학을 보고요. 기말고사 때는 사회랑 기술을 볼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머지 사회나 다른 파트끼리 충족돼가지고 거의 모든 갈래별 그리기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잡서에서는 인문이랑 과학을 뽑아왔습니다. 199쪽을 읽을게. 인문 분야의 글의 개념과 특징. 개념. 인간 존재 탐구입니다, 얘들아.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은 왜 이걸 하는지, 인간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게 인문 분야다. 그 아래 인간의 사상과 문화 밑줄. 그 다음에 그 아래 대체 어느 한 가지로 절대적인 해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관점의 차이인 거지. 그 아래 다양하고 풍부한 의미 밑줄짝. 다양하고 풍부한 의미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밑줄 쳐서 견해와 관점이 다양합니다. 하고 체크. 그리고 나서 아래 완자쌤, 그 동그라미 보이니? 완자쌤 한마디. 인문 분야의 그리기를 쉽게 말해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사유하도록, 사유는 생각하도록 이란 거예요. 하는 글이다. 그래야 인문 분야의 글이 다루는 내용은 밑줄 철학이나 역사학, 신학,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에서 인문에서 철학 되게 많이 보죠. 가끔 심리 같은 것도 보고 역사적인 것도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천됐는지 또 봤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역사서 편찬하는 거 뭐 이런 수능특강 지문도 봤었고. 오른쪽 인문 분야에 그리는 방법. 글에 담긴 글쓴이의 주관과 통찰력이 밑줄 타당한지 판단합니다. 타당. 그냥 이 또한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얘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뭐 동의할 수도 있고 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타당한지 보고요. 아래 다른 관점 밑줄.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과 비교.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인문지문 나오면은 항상 사람이 2명 이상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은 문제에서 보기로 따로 새로운 학자의 견해를 주어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문지문은 비교하는 게 조금 포인트다. 아래 제재개관 볼게요. 논설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주장을 통해서 설득하는 게 논설문입니다. 주장을 통한 설득. 성격은 교훈적이고요, 철학적이고 예시적입니다. 예시를 쓸 건가 봐. 설명 방법. 그리고 나를 찾는 방법이 제재로 다뤘고요. 주제는 너와의 관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존재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와의 관계야. 너랑 나랑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나를 확인할 수 있대다. 되게 심오한 내용입니다. 특징, 여러 철학자의 사상을 예로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을 좀 약간 비교해보는 그리고 예시를 들어가고 있고요. 그 아래 둘 이상의 개념을 비교합니다. 비교 체크. 그리고 아래 질문을 던집니다. 문답법이죠. 그래서 글의 끝맺음으로써 그 글의 주제를 밑줄 독자에게 스스로 대입하게 해요. 마지막 끝을 어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음표로 던져. 그러면은 그게 독자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대입을 유도한다라는 말로 고급지게 설명합니다. 뒤로 넘어갑시다. 본문. 약간 심오해. 우리가 이번에 다룰 질문 중에서 그나마 제일 철학적이고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읽을게요. 나는 누구인가? 인문지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럼 칸트가 나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자죠. 그래서 이런 학자의 견해를 인용하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신뢰가 올라갑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 자기 책에서 철학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3가지 묶으세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아는 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야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바랄 수 있는 거. 거기 3개 묶으시고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대. 생각해 볼 만한 거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논리학 강연, 얘가 좀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다른 책을 편찬을 했는데 위에 세 가지 질문이 모두 밑줄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었다. 거기로 된다? 이르게 되었다. 결과가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칸트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최종적으로 인간이 무엇인지가 궁금한 거야. 인간이 무엇인가? 칸트는 인간으로 다뤘습니다.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 아래 한편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아니라 똑같은 건데 학자 변형 인용으로 신뢰성 올라갑니다. 얘가 만약에 학자를 쓰지 않고 자기 생각은 막 마지막으로 얘들아 인간은 무엇인 것 같아? 나는 무엇인 것 같아?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제 학자를 쓰니까 이제 우리도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하구나 라는 걸 할 수 있게 됐죠. 학자 변형 인용 똑같이. 노란색은 설명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 얘는 너 자신을 알라래. 체크. 근데 이게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래. 그럼 얘들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이야 아니면 시작이야? 최종이야 최종. 그치? 가장 철학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래? 나. 그쵸? 나 자신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밑줄 할게요. 인간이 무엇인지 알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여기 중요한 거죠. 밑줄. 여기는 좀 풀어서 설명이 되면은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을 아는 거와 것과 나를 아는 것은 를 아는 것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야. 우리가 나는 인간이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알면 나도 알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냥 1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다고 했대요. 인간을 아는 거와 나 자신을 아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이다.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인간과 자신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죠. 그쵸? 내가 인간이다 보니까 나도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 근데 근본적은 다른 차원이다. 계속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계속. 어떤 의미에서 나는 인간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깊은 단계라고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보다 나를 이해하는 게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밑밥 깔았어. 처음 시작은 인간에 대해서 알자라고 칸트가 제시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인간 말고 여기 나라고 할게요. 나를 아는 걸로 좀 더 포커싱을 딥하게 들어간 거야. 알겠죠? 인간을 아는 거와 나를 아는 걸 제시했어. 철학적에서. 그러고 나서 아래 내려가 볼게요.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자신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자연 현상이나 우주,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들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학문의 발전 정도를 보아도 나에 대한 연구하는 학문보다는 밑줄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대상. 아득한 옛날. 옛날은 뭐야? 자연, 우주, 신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동어체화 시켰다 얘들아. 뭐?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대상. 동어체화 같은 말인데 말 바꾼 거. 탐구하는 학문들이 먼저 발전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기원전 6세기에 자연 철학자들이 처음 우주와 자연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지금 6세기 같습니다. 6세기 기원전 6세기는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연이랑 우주 자연이죠. 그래서 생각했다. 이 또한 뭐야 얘들아? 결국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 철학다운 철학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탈레스란 철학자는 탈레스를 통해서 예시 들어갑니다. 기원전 6세기 파트에서 예시는 탈레스.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천체를 연구하다 한다고 별을 쳐다보다가 우물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학자들은 주로 천체가 어떻게 운행하는가,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주 혹은 자연이란 무엇인가, 신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등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였다. 먼저 했을 때요. 약 1세기가 지나고 기원전 5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은 숫자가 크면 더 과거인 거죠. 전이니까. 그래서 좀 더 이제 시간이 현대로 오면서 5세기로 오면서 인간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대요. 인간 문제. 다루기 시작했고, 그러나 그것조차 궤변론자에 의한 거래. 궤변론자란 것은 약간 미친 소리, 개소리 하는 거야 라고 약간 좀 취급받는 사람들 있잖아. 미치광이다. 약간 이런 식의 취급받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도라고 여겼대. 그러니까 메인은 아니었다는 거야. 이때 당시에 철학에서도 인간을 다루는 건 메인적으로 다루지 않고 매우 초보적인 단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초보적인 단계는 조금 더 그냥 말만 풀어서 쓴다면 심오한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다라고 그냥 설명할 수도 있어요. 선택지에선. 그리고 옆으로 넘어갈게요.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자연, 우주, 신 등 나에게 멀리 떨어진 대상부터 이렇게 탐구하는 거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을 거쳐야 가능하면 밑줄 우리의 생각을 거쳐 어디 체크할 거냐 자연, 우주, 신들에 대해서 안다. 그 다음 그 아래 우리의 생각을 거쳐야 한다. 거쳐야 그리고 또 끊고 뒤에 나를 통해서만 의미가 있다. 즉, 얘들아 앞에서 이미 옛날부터 이거 선행했던 얘네들 있지. 얘네를 알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된대? 나를 알아야 된대. 그러면 얘들아 나를 알아야 돼? 아니면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된다. 그만큼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냥 강조하는 거야. 여기는 한번 조그만 글씨에 적혀 있죠. 중요한 이유.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자연 우주가 무엇인지 좀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대요. 그래서 나가 무의미하다면, 나라는 존재가 무의미하다면 우주가 아무리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약간 서리법이죠. 여기는 서리법. 문답하면서 서리. 알 수 없다. 그만큼 뭐다?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제는 좀 들어가야지. 그럼 나를 어떻게 알 건데? 라는 게 조금 들어가줘야겠죠? 갑시다.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데, 그쵸? 우리가 수학에서도 보면은 연산을 해야지 그 다음에 그 이유적인 공식적인 거를 다 쓸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가는 느낌이래. 그래서 인류가 가장 먼 것부터 왜 먼저 탐구를 했는지는 쉽게 설명하지는 않대요. 그걸 체크할게요. 가장 먼 것부터 탐구. 가장 먼 것 뭐야? 자연 우주신 체크. 가장 먼 거는 자연 우주신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가장 기본적인 건 뭐야? 기본적인 걸 탐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나. 3문단 시작에서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밑줄. 그건 나를 가장 먼저 알아야 돼. 그쵸? 인간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를 계속 했는데 그걸 먼저 알았어? 실질적으로는? 아니, 우주 이런 걸 먼저 알기 시작했잖아. 그 아래 가장 먼 것부터. 이게 뭐야? 먼 것이 우주나 자연이나 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칭 대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대명사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도 있고, 누굴 지칭하는지 아니면 그 내용이 뭘 함축하고 있는지 추론을 잡을 수 있는지까지 생각해야 돼. 사실 나는 온전히 사적인 것이다. 나라는 것. 이제 나를 알아야 된다는 중요성을 가졌어. 그러면은 그럼 나가 뭔데? 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나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거래, 얘들아? 사적인 거래. 사적인 거.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나는 매우 사적인. 그리고 왜 사적이다라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은 부연상술이죠, 얘들아.
다시 말하면 어디니? 나는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 아래 그걸 뭐라고 해? 개별적이다. 개별성. 사적이다 말 안에는 개별성이란 말도 포함되어 있어. 오케이. 그리고 또한 나는 잡히지 않는 대상이다. 추상적이다. 보면은 이 말은 그 약간 이런 거야. 너희들 인간에 대해서 물어봐. 뭐 선생님을 할게 얘들아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해봐. 질문을 던졌어. 누군가에게.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는 것도 정도가 다 다를 수도 있어. 그치? 나를 뭐 심도 있게 아는 사람이랑 아니면 이렇게 그냥 뭔가 겉으로만 아는 사람이나, 그쵸? 그래서 나는 누구나 모두 다 나를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거야. 다 누구나 알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야 라고 설명하면은 실질적으로 뭔가 여기가 너야, 이게 너야 이렇게 하지 않고 너는 뭐 어떠한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게 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특성이 있는 사적인 존재인 거야 나는. 그래서 어때? 매우 나라는 걸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사람은. 그래서 그 아래에 가볼게요. 나가 나의 몸 어디에 존재한다고 꼭 집어낼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나를 알고 나를 탐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한테나 아니면 뭐 부모한테나 나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100이면 100 다 달라요. 왜? 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개별성. 그 다음에 나를 표현하면 넌 뭔가 용기 있는 친구야 이렇게 하면은 용기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이니까 추상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그리고 나서 갈게. 다음 문단. 그래서 옛날부터 그래서 나를 확인하고 싶어. 나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도 계속 탐구해야 되잖아.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며. 근데 나를 확인하기 어려워. 그래도 옛날부터 나를 확인하려는 방법을 연구해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갈게요. 그래서 옛날부터 학자들은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은 첫 동그라미 내성입니다. 내성,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입니다. 내성이라는 기법을 썼대요. 내성 그냥 내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해보는 걸 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신을 돌아보는 거. 하지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뭔가 따지는 거죠. 뭐 반대고. 철학자들은 내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성으로 확인했는데 뭐가 있대? 내성에 문제점, 한계가 있다. 내성에 한계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휴미 대신합니다. 휴. 여기서 두 명이 얘기해요. 휴과 좀 이따 뒤로 갈게요. 휴는 내성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며 나가 아닌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냥 뭐야? 그냥 단순 과거 회상 정도에 머문다고 하는 정도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런 일이 있구나, 나 이거 했었구나, 이 정도만, 회상 정도만 나타난대. 휴미 비판했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거. 경험만. 그러니까 뭐 단순 회상 정도에 그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따졌어. 내성 그렇게 나를 본질적으로 알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인 뭐 기술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아래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합니다.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의식의 옹달샘 속에 들어있는 나란 누구시니? 나란 조약돌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즉, 내성의 방법으로는 나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바로 그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는 얘들아 좀 비유라는 기법이 지금 적혀있죠. 사르트르 갑니다. 여기 위로 가면은 거기 어딨니 얘들아? 묶으세요. 어디부터? 사르트르의 의식의 옹달샘부터 그 맨 끝까지 갈게요. 맨 끝까지 그 문단 끝까지 그 비유예요. 거기 비유가 두 번 적혀 있거든. 하나는 지금 사르트르가 말한 부분인데 의식의 옹달샘. 옹달샘. 옹달샘에서는 얘들아 조약돌을 찾을 수 없대. 근데 그 아래 즉이라고 이거 즉은 뭐야?
동어치향하는 말이죠. 그래서 가보면 중요하다. 결국은 의식에 들어있는 거에서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 없다고 했어. 그러면은 어디야? 옹달샘은 의식이야. 의식. 나의 의식. 그리고 조약돌을 찾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약돌은 뭐가 돼? 본질로서의 나가 돼. 진정한 나. 이 경험, 여러 경험을 통해서 결국 형성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가 확인이 어렵다는 거야. 의식을 통해서. 근데 의식은 조금 더 나아가면 내성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내성으로는 그런 거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비유 하나 한 거고요. 그 다음 비유를 하나 볼게요. 달리는 기차 안에서 마룻바닥을 본다 한들 기차가 달려있는지 정지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기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 없어 얘들아. 마룻바닥 본다고 몰라요.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들여다보아서는 스스로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즉 나만 보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여기도 항상 비유 간다면 달리는 기차, 달리는 기차는 뭐야? 달리는 기차를 본다고 결국 나의 삶을 돌아본다고. 나의 삶을 돌아본 삶을 알기 위해서 어떤 걸 봐? 마룻바닥을 보는 거죠. 마룻바닥을 보면 모르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내성과 내면적인 삶이야. 내성이나 또는 나의 삶,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보는 거. 내면적 삶. 계속 본다 하든 계속 난 돌아봐. 아, 나 이런 일도 했었고 나 저런 일도 했었고 막 이렇게 돌아보면 한데 기차의 속도, 기차 속도 또는 정지 유무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들, 나를 알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들. 오늘 좀 더 나가면 앞에서 말했던 본질로서의 나입니다. 알기는 어렵다라는 거야. 결국은 어떤 거? 내성이란 방법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 그냥 단순 돌아보는 거, 돌아봐서 결국 실질적인 나라는 건 알기까지는 또 어려운 접근 방식이야 라고 하면서 흉과 사르트르가 한계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찾는 방법을 또 찾아가야겠죠. 두 번째, 아래 내려갑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찾을 수 있을까? 문답법 좀 쓰세요. 한 30초 드릴게요. 가봅시다. 문답법. 인류가 자연, 우주, 신보다 늦게 자신을 살피기 시작한 것이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을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한 것은 밑줄. 다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나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밑줄 친 거 있죠? 얘는 거기 치고 5 하나 갈 거면 여기는 본론 1과 연결. 아까 본론 1에서 뭐라 했어? 소크라테스가 왼쪽이죠? 여기 여기가 본론 1이야. 자연 우주신, 아득한 옛날 자연 우주신, 나와 멀리 떨어진 대상 또는 6세기가 돼서도 자연 우주, 그다음 5세기가 돼서도 인간의 문제만 다뤘던 이유는 해답이 어딨어? 방금 밑줄 친 거. 다른 대상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나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 알겠죠? 나 말했다.
그래서 이런 게 추론이에요. 정보 뭉쳐서 이렇게 도출해내는 거. 해서 연결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을 이유라고도 할 수 있고 아까 말한 책에 있는 전제 조건 이었던 거다. 그래서 가볼게요.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밑줄 자 관계 동그라미 치고요. 결국은 두 번째는 나와의 관계를 보는 거야. 어떤 대상이 있는데 얘랑 나랑 어떤 관계야? 라는 걸 봤을 때 그 나를 알 수 있는 관계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 걔네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들어야지만 나 자신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버도 체크하면 뭐야? 학자 견해 인용 신뢰. 부버는 자신의 저서 나와 너에서 너 혹은 그것이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크 너 혹은 그것. 그래서 나와의 관계성은 딱 두 가지 분류로 나눠요. 나와 너, 나와 그것이라는 관계성 두 분류만 나뉩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부버가 그래요. 그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말하죠.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 간의 관계 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동그라미, 그것은 세모로 할게요, 얘들아. 너와라는 사람이 관계가 좋은 거고 그것은 부정적인 거라고 약간 좀 처리할 수 있어요. 둘뿐이 하였다. 그런데 이 두 관계는 유의할 거. 이 두 관계에서 관계성을 봐야 되는 거는 너와의 관계를 맺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맺는 나는 어때? 다르다. 같지 않다야. 이건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얘들아 내가 좋은 사람이랑 있을 때 내가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깔깔깔깔 거리는 사람 앞에서의 나와 내가 증오하는 사람 앞에 있는 나는 어때? 완전 무드 자체가 다르잖아. 그치? 그렇게 다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가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얘들아. 나는 사람은 얘들아 환경이나 대상에 따라서 변해 안 변해? 변해. 뭐 외형이 변하는 거니까 아니고 태도나 무드가 변하잖아. 그치? 그렇게 불변하는 게 아니라 맺는 관계에 따라서 바뀌는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거기 밑줄 할게요. 마지막 문장 앞에서부터. 그럼 나는 어떤 존재야? 여기서 또 나의 특징의 연결성이긴 한데 나는 가변적입니다. 가변적이고요. 불변의 대상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대상이 아니고 나는 대상, 맺는 관계에 따라서 사람이 느낌이 달라져. 하고 좀 지워야 되는데 여기 좀 지울까? 칸트.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얘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어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는 완전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때 나도 다르고 그때 너나 그것도 다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갈게. 그것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죠. 그것이라고 치부되는 것들은 즉 아래 내려갈게요. 그것 즉 돈, 집, 국가 혹은 그 사람 등 3인칭으로 표현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얘는 그것이란 것은 나의 일부뿐 전체가 아닙니다. 그것의 특징 첫 번째 국한성. 국한성은 일부라는 말이에요. 국한되어 있다 이런 말. 뭐 집이라고 할까 얘들아? 뭐 선생님이 그렇진 않지만 얘들아 내가 막 4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 그러면 40평짜리 아파트가 곧 나야? 그건 아니고 나라는 존재 안에 그냥 40평짜리 아파트는 단지 소유물 그 일부밖에 안 돼요. 그치? 나의 표현할 수 있는 건 진짜 작은 일부야. 맞죠? 국한성. 돈도 그렇고 내가 뭐 10억짜리 자산가야. 10억 가지고 자산가는 웃기다. 야. 한 200억 자산가. 200억 자산가인데 그건 나를 모두 대표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나의 일부인 것 뿐이야. 그쵸?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예시 설명 방법.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소유했을 때 나는 단순히 물건을 소유자로서 나일 뿐 전체로서 나는 될 수 없다. 아까 말한 거예요. 내 아파트 가지고 있다고 그 아파트가 김효수. 야, 김효수 어떤 사람이야? 40평 아파트.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치? 그렇게 치부할 수가 없게 되죠. 일부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관계는 유일하지 않으면 유한성입니다. 유한성. 그쵸? 그거 아파트 가볼까? 아파트 내가 평생 가지고 있어 얘들아? 아니면 언젠가 끝나. 내가 죽으면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명의 이전을 할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런 식으로 이 물건 그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모두 다 끝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표면적 관계를 맺었을 때 마찬가지다. 내가 하나의 기능인으로서 표면적 관계 밑줄, 하나의 기능인 밑줄. 다른 사람과 어떠한 일을 처리한다면 그때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대체될 수 있다. 대체 체크. 여기서 좀 더 가보면은 유한성이란 말을 조금 더 풀었으니 얘는 표면적인 관계다.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40평 아파트 단순 나의 표면적인 거의 일부야. 그치? 근데 40평짜리 아파트라고 딱 얘기하면 뭐라고 해? 그냥 능력이 있다. 딱 이 정도의 하나만 얘기한 거지 그걸 모두 다 날 설명할 수 없어. 표면적이야. 그 다음에 이 아파트 언제든 대체 가능해. 내가 그걸 팔아먹고 뭐 다른 아파트를 사든 아니면 그걸 팔아먹고 돈으로 환산하든 이 아파트는 나한테 절대로 평생 남아있지 않는 존재야. 알겠죠? 대체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고 상대방 역시 나에게 하나의 너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의 그것으로 전락한다. 이게 만약에 돈이 아니고 얘들아 인간관계라고 처리해볼게. 인간관계가 되면은 이런 그것 간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약간 회사에서 아까 아래도 예문이 있는데 회사 간의 관계성을 보면 내가 과장이고 부장님이 있어. 딱 회사에서만 만나. 그러면 내가 과장이고 부장이 있는데 과장과 부장으로서는 무슨 관계? 나와 그것 간의 관계로 끝나는 거야. 왜? 국한성. 내가 과장이란 걸로 내가 모두 다 설명돼? 모든 게? 그것도 안 되고 이 사람도 부장이란 걸로 이 사람의 모든 걸 설명되지 않아. 그러니까 일부야. 과장과 부장이라는 명칭은. 그리고 유한성. 이 과장 나만 할 수 있어? 아니 내가 퇴직하면 누구든지 이 자리는 대체할 수 있고 부장도 그냥 부장이 역 같아가지고 내가 막 내부 고발해. 왜? 얘는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 취급하고. 그리고 표면적이잖아. 딱 과장, 부장 표면적인 관계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건 그렇게 여겨 서로가.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도 나를 그냥 그것으로만 생각하는 관계다라는 거야. 어때? 쉽게 말하면 인간 간의 관계가 깊이가 별로 없는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간 거친구, 비즈니스적인 관계 딱 이 정도가 나와 그것 간의 관계다라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 이제 너입니다. 너의 특징을 좀 봐볼게.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래요. 이때 나는 뭐래? 그때 나는 인격 전체래. 전체성. 말로 적혀있지 않지만 쓸게요. 전체성이라고. 전체로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대체할 수가 없어요. 유일성. 유일한 존재다. 유일성. 물론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그 인격의 전체로 나의 앞에서 서게 됩니다. 같은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래요. 보면 얘는 주체와 객체. 이거 3번으로 갈게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는데 뒤에서 차등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인과 서브의 관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약간 위아래가 있다라든지. 그치? 과장과 부장도 어때? 위아래가 있고 뭔가 같지는 않고 그냥 우리는 다르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차등의 관계. 그리고 아래 누구?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이며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대등 관계였는데 동격과 대등 관계. 주체와 주체 간에
하나로서의 존재로 만난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그때 그 관계가 맺어지면 그때 나는 진정한 나를 알 수 있대. 얘들아, 우리 다시 돌아와야 돼. 우리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는 뭐 하는 방법? 나를 확인하는 방법을 온 거야. 오케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관계를 많이 찾아야 돼? 나와 너와의 관계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우리가 주변에 둬야 된다는 거야. 그때 나를 실질적으로 알 수 있어.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난 이런 걸 좋아하고 난 이런 거를 조금 힘들어하고 뭐 이렇게 나는 살아왔구나. 막 이런 식으로 나를 알 수 있게 된대요. 예를 들어 예시입니다. 회사에 직원 A가 있다고 하자. 아까 말한 거예요. 예문. A는 회사 동료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때 조직 안에서 회사 동료의 관계는 조직 안에서 동그라미 관계 체크. 그 다음에 관계는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직책 세모, 기능 세모, 기능과 직책으로만 평가가 되죠. 만나게 되는 거죠. 뭐랄까? 회사에서도 여러 부서가 있을 수 있지. 뭐 마케팅팀 아니면은 기획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파트별로 아니면은 이분은 영양사 나는 뭐 교사 이런 식으로 교사도 그래서 약간 교사 관계에서도 교사가 겉으로 보기에 딱딱한 게 약간 과목으로 편가르기가 좀 되거든. 약간 과목의 파가 있어. 학교에서도 국어과, 수학과라고 불러. 선생님들은 수학과 선생님들, 국어과 선생님들 이렇게 부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누어져 계열이.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표면적인 관계가 된다. 기능으로만 만난 거고 다른 사람으로 그 자신 대신 세모, 대신도 체크 세모 해도 그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서 A와 직장 동료의 업무 관계는 밑줄,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얘들아 영양사 선생님이 한 명 없어졌다고 뭐해? 학교 밥을 못 먹어? 아니 다른 구하면 돼. 국어 선생님이 한 명 없어졌다고 국어가 못 배워? 아니 다른 구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그것 간의 관계인 것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좀 약간 아쉽지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관계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A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I가 아빠하고 부르며 달려오는 것을 상상해보자. 그때 A와 I는 단순히 아빠와 자녀라는 기능으로 만난 게 아니야. 그치? 아빠의 기능을 하세요. 아이의 기능을 하세요.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야. 근데 가끔 아빠와 자식이 기능적으로 여기며 이제 그거 오은영 선생님 만나러 가는 거야. 그 금쪽이 가는 거거든. 왜냐 아빠 돈 버는 기계, 애는 공부하는 그 기계, 막 이렇게 그냥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금쪽이 가는 거야. 그래서 돈 안 벌어 오면은 걔 욕 처먹고, 그 다음에 공부 안 하면 걔 욕 처먹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서로 기능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야. 뭐 공부를 안 하면 왜 공부를 안 하는지, 얘가 뭔가 힘든 게 있는지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인간과 인간관계라면은. 근데 공부 그냥 안 해? 걔 욕 박아. 아빠가 돈 안 벌어? 걔 욕 박아. 하면은 금쪽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불화가 생기죠. 아니라 인격 그 전체가 총동원되는 인격 전체 밑줄 하고 나와 나의 만남이 된대요. 나와 너 또는 나와 나의 만남, 주체와 주체의 만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약간 진짜 이상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생각해보면 뭐 좀 어른이 되었을 때 아빠가 자기 친구들 만나는데 내가 잠깐 갔어. 근데 이제 막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을 프로필을 쭉 설명하지 않아. 근데 가끔 이런 사람도 있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의대를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아빠가 딱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아들이 설명되는 것도 있지만 누구도 설명이 돼? 아빠도 설명이 돼. 이 아들을 서울대 의대를 보내려고 열심히 일도 하고 뒷바라지 하면서 도와주는, 그게 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 전체성이라고 한 거잖아. 나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너를 표현하면 그게 너고 그게 나야 라고 설명하는 거. 약간 이상적인 거.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닌 가족도 있지만 유일한 건 인정. 왜? 아빠를 새로 바꿀 수도 없고 자식을 새로 바꿀 수도 없잖아. 뭐 재혼 이런 거 뺀다면. 오케이? 그래서 유일한 존재죠. 그리고 주체와 주체로 만나지. 근데 이제 대부분 좀 가정에서 불화가 이러는 거는 어른들이 자식들을 주체와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약간 아래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금쪽이 가는 거야. 약간 이상적인, 근데 교육을 할 때 배우면은 다들 하나의 주체로 인정해 주자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요즘 금쪽이 보면 옛날에는 진짜 금쪽이가 문제였는데 요즘은 다 부모가 문제인 것 같아. 거기 나오는 케이스들을 보면은 진짜 옛날에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봤던 거 약간 애가 ADHD랑 도벽이 있는데
폭력도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편집할 때 엄마가 폭력을 개했던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한 거야. 그러니까 애가 너무 폭력적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엄마가 그렇게 애를 라면을 방에서 침대에서 먹었다고 막 진짜 막 개 이지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 금쪽이 한 2번 나오잖아. 한 팀당 2번 정도 나오거든. 근데 처음에 할 때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편집을 해줬어. 근데 오은영은 편집본을 아니고 풀 그걸 본 거야. 그래서 2번째 때 근데 어머니 이거는 이게 문제다 해서 그때 이런 폭력한 거 있지 않냐 하면서 그걸 이제 틀어준 거야. 그래서 아빠는 그걸 처음 한 거지. 아빠는 약간 주말 부부여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개 험하게 생겼거든. 근데 엄마 개째를 보고 그다음 엄마 그거 받았어. 역지사지 그거 해가지고 연극으로 어떤 그 배우 심리 상담하신 분이 엄마가 아무 한 거 없이 개지랄 한 거를 똑같이 해줬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울었잖아. 너무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약간 너무한 것 같다고. 근데 그걸 지 아들이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또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거기는 엄마가 또라이였어. 또라이는